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 관련 논쟁인데요. 이곳은 2022년 경상북도의 악취관리 지역에 지정될 정도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이곳에 행정심판제도의 허점을 뚫고 또다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승수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은길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이번 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의 폐기물 매립장이 다시 추진되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강읍에다가 해마다 5억씩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니까 굳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혐오 시설들이 또 조그만 규모도 아니고 저렇게 큰 규모가 들어온다 그런 거는 안강읍민들 전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역사의 도시라는 자부심과는 다르게요. 경주는 기초단체 중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산업 폐기물 매립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국 최대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에 자리하고 있죠. 자, 먼저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류공단에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 업체가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주시는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6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곳이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류공업 지역은 50여 개가 넘는 사업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중에서 80% 정도가 폐기물 관련 업체, 자원순환 계열 업체가 4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 업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것들에서 나는 악취나 대기에 대한 염려로 끊임없이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두류공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두류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부분이 좀 크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업단지와 또 공업지역은 좀 다른가요? 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계획을 짤 때부터 어떤 업종들이 입주하기로 돼 있고 또 폐기물 시설도 뭐 어느 규모로 어떤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변경하려면 또 변경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되는데 근데 두류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건이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폐기물 업체들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강의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개별 인허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두류공단은 일반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폐기물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이었죠. 경상북도 악취관리 지역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2차례 악취 실태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신세계 업체,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 업체 중에 40개 업체가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 폐기물, 폐지, 뭐 폐목재, 또 유기물 부패 과정에서 악취 물질이 나타난다. 이게 계절마다, 달마다 안강읍 내에서도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는 동네와 적게 나는 동네들이 나뉘어지는데, 이게 1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4월부터 한 10월까지 안강 곳곳에서 악취를 이 대부분 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류공단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의료 폐기물 처리장 역시 전국에서의 최대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단일 사업장으로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사업 가능한 것이 하루에 120톤을 소각하도록 허가가 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 156톤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톤 트럭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150대까지가 들어와서 소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때는 이렇게 가까운 소각장으로 이렇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집중되어서 다 내려왔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원래 96톤이었던 소각장을 120톤으로 증설할 때도 대단히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최종 결정이 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 정설이. 그렇게 기어이 정설을 한 거죠. 아침에 한 개를, 새벽쯤에 한 개를 한 번 시킨다면 이 매캐한 냄새가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밤에 모르고 베란다 문을 좀 방충망만 열어놓고 잘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목이 새해서 잠이 깰 때겠어. 그럼 이 두류공단 벌써 이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어서 집안에까지 그 냄새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혼이 많아는 누워갖고 또 이러다가 암 걸려 죽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실 매년 악취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곳이 두류공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업체들은 매년 증설되거나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폐기물 업체들은 어떤 법적 절차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지요? 보통 2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라는 걸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이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는 절차가 있고, 그 2단계 절차에서 각각 이제 경주시와 같은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안강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폐기물관리법상 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경주시가 불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업체가 제기해서 업체가 최근에 이제 승소를 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심판을 통해서 상황이 뒤집어진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 지역, 이 업체는 과거에도 이 비슷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었죠. 이 네. 과정과 더불어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규모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사업 면적은 87,000제곱미터이고 매립장 면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6만 제곱미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00평 정도가 매립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곳에 226만 세제곱미터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가 한 38m 정도의 높이로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산이 하나 들어온다. 완전 지형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곳이고요. 첫 번째 시작된 것은 201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시작되어서 경주시가 그때는 빠르게 불허 처분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사측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기각이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이제 경주시가 승소를 하는 거죠. 그게 2019년의 일입니다. 두 번째를 신청했었던 것은 2020년에 신청을 했었다가 2021년에 자진 취하를 해요. 22년도에 있는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취하원을 내고 바로 다음에 23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서 경주시가 오랜 시간 검토를 거쳐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측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걸 사측의 그 제기를 인용을 해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 업체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잖아요.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판결이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행정심판 제도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사실 소송에 비해서 국민들이 좀 쉽게 어떤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가령 뭐 영업정지라든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소송하고는 다르게 뭐 인지대라든지 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런 영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인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으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죠. 왜냐하면 이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받게 되니까. 근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미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업체가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업체의 청구가 인용이 되면 행정청, 경주시 같은 행정관청은 항소를 못하면 소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송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소송을 못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업체가 이걸 이용하게 되니까 업체가 한번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제3자인 주민들도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인데 주민들도 소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3, 4개월 걸리는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승소하면 그걸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이나 주민들은 아무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도 기존 업계 내에서 이런 방법이 일종의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히게 된 건데, 2020년에 충남 당진에서도 민간업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행심위에서 결정이 뒤집혔고, 또 21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행심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아마 이번에 경주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이 전국 곳곳에서 더더욱이 이런 제도를 민간업체가 활용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저희들은 행정심판에 가면은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주민들이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심판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1차, 2차를 모르고 지나간 사이에 3차에 주민들 대표로 갔는데, 거기는 벌써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그 업체 측에서 법률법인을, 변호사들을 뭐 그야말로 우리가 정관예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주민들 뭐 대표 몇 명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행정심판 자체가 주민들의 얘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번 행정심판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 지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정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행정심판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판결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이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적해 주시죠. 행정이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주시가 불허처분을 내렸으니까 경주시가 당사자인 건 맞긴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6급 공무원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거의 했습니다. 물론 자문순환과 내부 안에서 좀 조율을 하고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대체적인 대응은 6급 주무관이 담당을 했었고, 거기에 비해서 그 사측은 대구 고검장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 사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건 구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대법원에서는 아마 비슷한 이야기로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을 수 없거나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쉬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 상식이 안 맞는데 현재 이제 행정심판법의 일종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업체가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행정심판 해가지고 업체가 이기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은 무조건 따르게 돼 있고,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 제3자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거꾸로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지금 생긴 셈이고요. 더구나 이번에 그 안강 매립장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한 게 2019년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거든요. 가서 업체가 패소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행정심판을 했더니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에 있었던 행정심판 결과에도 정반대되는 것이고 2019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도 정반대되는 것이라서 주민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대법원 판결보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더 우위에 있는, 대법원이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법 해석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라서, 그리고 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원 이상의 권위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은 거라서 정말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 경주시가 이 부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을 정도면 뭔가 이렇게 법적인 근거나 행정심판위원들이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전문성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변호사님의 행심위 구성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하게 되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가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데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는 경우가 많고, 또 행정부지사, 이제 도청의 2인자인 행정부지사가 이제 위원장 대행을 맡거나 위원장을 맡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도지사, 부지사 이런 분들이 사실 법률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도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어느 위원회 했는지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성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번에 경주 안강업 사건을 처리했던 그 회의 같은 경우도 한 번의 회의에서 26건의 본안 사건, 그리고 일종의 가처분 사건 5건까지 해서 총 31건을 심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하루 동안에 한 번의 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을 때 그게 과연 심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독립성이나 또 이런 심리의 충실성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결사라고 하죠. 바로 판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재결서 내용에 이제 저희가 상당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시가 불허를 낼 때 사유 중에 하나가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결서에 보면은 주민 수용성은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일축을 해요. 그럼 그렇게 일축을 했으면 사척의 주민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전혀 동의되지 않은 주민 수용성 뭐 대토론회 이런 부분들도 검증되지 않은 불명확한 정보에 의한 그런 노력들은 아주 친절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도대체 이 재결서를 누가 만들었을까? 행심위원들이 만들었을까? 사척의 변호인단이 제출해 준 내용을 그냥 행심위가 재결만 한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두류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져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삼면으로 쌓여져 있다가 고도가 낮아지면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래 악취나 대기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재결서에 보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악취의 원인에 대해서도 안강에 축사가 많기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축사에서 나는 악취와 두류공업지역에서 나는 악취를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정확하게 202개의 축사로부터 나는 악취 원인을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주민들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내용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기술될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대단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결서 내용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원님 이야기를 보면 네. 재결서에 사실 악취가 네. 축사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해당 업체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1년 이 보고서에서 두류공업지역의 악취 원인이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요 두 가지가 악취 원인이다. 근데 요 두 가지 물질이 나오는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이 폐목재, 폐지 처리 시설에서 나온다고 이 경북도 산하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조차 저는 검토가 안 된 건가? 이 경북도 그러니까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 이 부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대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산업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이 워낙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판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들의 요지는 뭐냐면은 대법원의 입장은 어쨌든 이렇게 폐기물 시설, 산업 폐기물 시설이 허가를 해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보면 대법원 판결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뭐 환경오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그거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나중에 판단하면 그때 시정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 네. 대법원은 사전에 충분히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불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행정심판은 거꾸로 지금 이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인허가를 해줘야 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나중에 생기면 그때 그거는 대처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재결서가 돼 있어서 사실은 대법원의 법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매립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해서 이렇게 뭐 침출수가 유출되면 형상강까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근데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업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좀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7, 8년 동안 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도 기어코 여기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땅값이 싸고 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증설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아마 수익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수익성을 위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카드로 이 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고용도 증대된다.
안강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 매립 시설이 들어와서 얼마나 경제적인 좀 이득이 있습니까, 의원님? 폐기물 사업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생각을 하죠. 저희 관 내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1위의 한 3분의 2 정도 매립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작년에 매출액이 297억입니다. 근데 297억 중에서 당기 순이익이 49.5%예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130억 정도가. 그렇죠. 130억 절반 넘죠. 정도가. 네. 절반 정도. 엄청난 주민들을 갈등을 유발시키고 초기에 돈이 들어가고 뭐 연간 5억의 발전 기금을 낸다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하면은 5억은 정말 돈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뭐 안강 경기나 이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업자가 누리는 이득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다 장비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이 필요한 곳이 아니거든요. 뭐 300명의 고용 창출이라고 주민들에게 뭐 광고를 했었는데 비슷한 규모나 조금 작은 규모의 이제 매립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직원이 20명, 뭐 3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300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재결서의 주민 수용성 노력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홍보 이런 것들도. 그래서 주민들은 희생양이 되고 기업만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주민도 그렇고요. 경주시도 그렇고 판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고요.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의원님. 경주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됩니다. 이 건이. 경주시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날 가능성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또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주민들로서는 경주시의 어떤 판단이 있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안고 가는 거죠.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이 문제를 조금 더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변호사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바꾸는 핵심은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실질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된 재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이런 매립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된 재결을 하면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건 뒤늦게나마 알았지만 많은 경우에 주민들이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 행정심판이 제기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행정심판에도 참가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좀 두 번째 내용은 심판 참가의 기회를 좀 보장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좀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지사나 부지사 같은 분들이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최소한 법관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법률 전문가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그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좀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3가지 정도 방안을 지금 행정심판법 개정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행정심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 참가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좀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사날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가령 경북 지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 행정 이 소송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언론에 계속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이 경주 안강의 이 경우에도 이후에 행정심판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주 안강읍 두리공당 폐기물 매립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지 정리의 말씀 듣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요. 예. 지금 산업 폐기물은 영리업체들이 그냥 이 자리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입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특히 경북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이 좀 밀려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도 생활 폐기물처럼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산업 폐기물을 한 곳에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발생지 책임의 원칙,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처리도 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이 산업 폐기물에도 좀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좀 돼야만 이런 경주 안강 사례라든지 이런 좀 갈등 사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법 개정도 같이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 폐기물 관련된 법 제도 개선도 같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강은 유네스코 문화재를 양쪽에 지니고 있는 대단히 역사적인 유교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주민들이 생활권을 보장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주시의 그런 각별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의 확실한 이 판단을 믿습니다. 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시장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한 행위 끝까지 주장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강은 한자로 편안할 안, 건강할 강자를 쓴다고 하죠. 그동안 안강 주민들이 편안했는지 건강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안강은 포항과 인접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강 주민들만이 아닌 포항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